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트소프트 페르소의 버추얼 휴먼 기술을 이용하여 고립운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AI 멘탈 케어 서비스 마음이음을 기획하게 된 뉴로넥서스 팀입니다. 저는 이번 최종 발표의 문제정의 파트를 맡은 권유진입니다. 팀 소개를 시작으로 문제정의, 서비스 상세 기획, AI 기술 기획, 그리고 그로스 전략 기획 순서로 저희가 제안할 AI 멘탈 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뉴로넥서스 팀은 손쉽게 서비스를 뚝딱 만들어내는 팀장 송은님, 끝없는 아이디어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저 유진, 뛰어난 분석력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뽑아주시는 선정님, 무시무시한 개발 경력으로 기술 기획을 주도하고 주저해주시는 으뜸님, 그리고 항상 복잡한 정보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정의해주시는 경민님까지 총 5명으로 개개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협업해온 공식 어벤져스 팀입니다. 저희 팀은 초반 어색했던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는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기, 서로 의견에 대해서 좋든 싫든 의견 내기 등의 자체 팀 문화를 만들어서 야근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뽑아보자를 목표로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 멘탈 케어 서비스 마음이음이 나오게 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휴먼은 화면 속에서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가상인물로 현재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게임 속 아바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각 기업의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머진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버추얼 휴먼 시장 규모는 2020년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5,275억 달러, 하나 약 756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음악, 패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향 내에서 페르소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을까요? 페르소는 버추얼 휴먼을 이용한 영상을 제작하는 AI 스튜디오, 버추얼 휴먼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AI 라이브 챗, 영상 속 발화를 번역해주는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화를 자연스러운 표정과 입모양으로 만들어주는 STF 기술과 사용자의 니즈와 컨셉에 맞춰 설계된 개인 맞춤형 버추얼 휴먼 제공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이고 몰입감 높은 대화 경험을 제공하는 페르소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확장하여 버추얼 휴먼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저희는 현재 페르소가 버추얼 휴먼 시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X축은 버추얼 휴먼의 활동 공간을 나타내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로 정의했고, Y축은 사용자와 아바타의 상호작용 및 참여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버추얼 휴먼은 대부분 오락용 메타버스 산업 또는 기업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서비스가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페르소의 현실과 매우 가까운 비주얼로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강점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소의 현실적인 버추얼 휴먼과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 경험이 필요한 타겟은 누구일까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 이슈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립운둔 청년을 주목했습니다. 국조실에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약 48만 2천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고립운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페르소 서비스가 진짜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립운둔 청년을 타겟으로 잡고 더 깊은 진짜 이야기를 들기 위해 실태조사와 유저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운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지난 2주간 누군가를 만난 횟수가 2회 미만이고, 이는 서울시 청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칩니다. 또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답변에 고립운둔 청년의 56%가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이 결과 고립운둔 청년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운둔 청년은 80%는 탈고립운둔을 생각을 하고 67.2%는 탈고립운둔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돈과 시간의 부족,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고립운둔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24시간 시공간 제약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의 특성을 살려서 탈고립운둔 과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면 고립운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 단계로 온라인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립운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고립운동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것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무력감과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운동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리상담, 탈출을 위한 조언 등 이들에게는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는 설문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의 경험이 있고 탈출 의지가 강한 네 분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0분 이상의 긴 인터뷰를 통해서 심리 상담사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심리 상담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고립, 재운둔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 리서치 내용을 종합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본 결과 고립운둔 청년은 고민을 털어놓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힘든 무력감에 빠져 있다.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유저 리서치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도출한 페르소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취업에 실패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김인중 씨, 직장에서 사람들과 마찰로 고립 생활을 하게 된 이현수 씨, 우울증으로 3년간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이진주 씨까지 이제 세 가지로 작성한 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했고 페르소나별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기반으로 저희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버추얼 휴먼과 대화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심리 분석을 통해 일상 회복 및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탈고립 운둔 지원 프로젝트 마음이음의 본격적인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서비스의 비전을 가진 만큼 멘탈케어 시장 내에서의 포지셔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X축은 기존 심리상담 서비스와 현재 기획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차별점인 접근성으로 나누었고 Y축은 심리상담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회성 사용인가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음은 고립운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면서도 개인 심리 상담 후에도 지속적인 케어를 담당하는 서비스로서 활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세 기획 내용은 경민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게 된 홍경민입니다. 지금부터는 UX, UI를 포함한 상세 기획과 AI 모델링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메인 기능으로 버추얼 휴먼과의 심리 상담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감정과 발화를 분석해서 맞춤형 버추얼 휴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끝나고 나면 대화 분석 리포트 기능을 통해 오늘의 대화 요약 및 감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버추얼 휴먼의 외관과 목소리, 성격까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자 맞춤 버추얼 휴먼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컨셉 맵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대화 리스트에서는 언제든 원하는 버추얼 휴먼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버추얼 휴먼 관리는 마이 버추얼로 따로 탭을 구성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새롭게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종료된 후에는 1일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며 주간 감정 분석과 생활 패턴 분석 내용 또한 시각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플로우를 통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유저 리서치로부터 얻은 인사이트 결과를 기능으로 녹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능 아이데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간결한 온보딩을 통한 UX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한 객관적인 인식, 그리고 상담 히스토리의 장기 기억으로 고퀄리티 맞춤형 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대화하기와 버추얼 휴먼 생성의 프로세스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저희는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진행하였고, 와이어프레임의 화면별 상세 기능 명세를 다음과 같이 스토리보드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예시로 대화하기 기능의 화면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대화 화면으로 진입 시 디폴트로 버추얼 휴먼과의 실시간 영상과 음성 기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단에는 음성 온오프 기능과 라이브 채팅 시트를 동시에 지원해서 음성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채팅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대화 분석 리포트의 경우에는 대화 요약 방법, 분석 지표 등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공유드렸던 프로토타입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을 고도화해서 대표 기능별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기능으로 대화 주도형 버추얼 휴먼과의 대화 기능 사용 시에는 감정 키워드와 수면, 식생활, 외출, 운동 등의 생활 패턴 관련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분석의 주요 요소로 텍스트로는 키워드와 맥락, 음성으로는 목소리 높낮이와 크기, 발화 속도 등이 있으며 표정으로는 눈꼬리와 시선 처리, 입모양 등으로 현재의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추론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기능, 분석 리포트입니다. 분석 리포트는 대화 내용 요약, 키워드 분석, 긍부정 감정 비율과 주된 감정을 분석해서 결과로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주간 감정 변화 그래프와 생활 패턴 변화, 월간 감정 달력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휴먼 생성 기능은 크게 외관 커스터마이징과 목소리나 대화 성향 같은 세부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샘플 버추얼 휴먼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아바타와 감정적인 위로 기반의 아바타를 기본 아바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AI 기술 기획 내용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ERD를 진행한 후에 AI 모델링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각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실시간 감정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즉, 영상과 텍스트의 감정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형 응답을 생성하고 대화 종료 후에는 대화 분석까지 제공할 수 있는 멀티모달 감정 인식 모델로 학습시키고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에 적합한 객체 검출과 표정 인식 모델, 그리고 LLM 모델을 찾고 학습시키기 위해 비디오, 음성, 텍스트별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델 선정 과정을 공유 드릴 텐데요. 우선 영상 모델의 경우에는 욜로팔, 이피션트넷, 모바일넷을 후보로 두고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학습 데이터셋을 갖고 모델링 테스트를 해봐야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검증을 위해 저희는 동일하게 총 781장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후 357장의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델 학습을 위해 F폭은 300으로 설정하고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했습니다. 모델링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어큐러시에서 92.6%로 욜로8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접하게 89.1%로 이피션트넷도 높은 어큐러시를 보였지만 오버피팅 된 점까지 고려해서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합한 욜로8 모델을 영상 분석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LM 모델 선택과 감정 분석 시스템 테스트 방식입니다. 최적의 LLM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Artificial Analysis 리더보드를 활용해 정확도, 추론 능력, 학습 비용, 모델 실행 속도, 처리 가능한 토큰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모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에 각 나 힘들어라는 문구를 입력해서 출력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클로드 3.5 소넷 모델 또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장 먼저 공개된 LLM 모델이자 지속적인 모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최근 9월 12일자로 GPT-4o1 추론 모델까지 공개된 GPT-4o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강남 세브란스 웰니스의 상담 데이터셋으로 코사인을 이용해 각 응답에 해당하는 인텐트열의 감정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AI 연구소 미팅에서 프롬프트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프롬프트에 따라 다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컨셉과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컨셉으로 구분해서 프롬프트 가이드라인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감정 분석 모델 학습 프로세스를 정의하자면 대화 중 수집한 실시간 영상 이미지와 대화 내역을 오픈CV와 GPT로 전 처리를 진행한 후 욜로8 모델과 GPT-4o를 활용해 감정 확률 값, 대화 내용 요약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GPT-4o로 바로바로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고 분석 리포트까지 생성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AI 모델링 과정이었고, 이제는 마음이음 서비스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시장을 개척해 나갈지 비전을 또 말씀드려야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음이 아니라 버추얼 휴먼 시장 자체가 솜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 캐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고리분둔 청년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대한민국 청년 126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확장시켜 B2B와 B2G로 공급함으로써 이 캐즘을 뚫고 나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 시장에서는 고리분둔 문제가 심각한 일본으로 시작해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플라이휠이 또 필수겠죠. 버추얼 휴먼 커스텀을 거쳐 AI 멘탈 케어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은 사용자들은 알아서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를 생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챌린지 피드나 소통, 콘텐츠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를 점차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음 서비스는 월간 평균 대화 수, 주간 평균 대화 시간, 신규 사용자 수, 사용자 활성 시간을 주요 지표로 서비스 성장을 위한 OKR을 제시합니다. 또 서비스를 출시한 후에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광고와 고리분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연계해서 고객을 꾸준히 유입시키고 여러 가지 전략으로 참여와 재방문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공식 채널 운영 시 사용하게 될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유저 리서치 당시에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QR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직접 경험해본 유저들은 커스터마이징이 단순히 외형 꾸미기가 아닌 성격과 행동에 대한 커스텀까지 진행돼서 좋다라는 등의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프로토타입 리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추후 서비스 고도화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다 같이 KPT 회고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을 했고,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보자면 다들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 구현의 접목에 어려움과 어색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금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던 것에 모두가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음껏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한 팀원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회고까지 마무리하고 4조 뉴러 넥서스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